글로벌 핫 리포츠는 최근 발표된 해외 유명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명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중고품 판매 회사인 온라인 사이트인 트레드업의 얼마 전 발표한 2019 리세일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은 시장이 좀 약한 편입니다만 이런 중고품 재판매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한 보고서이니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레드업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중고 패션 패션 제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인 트레드업이 매년 발표하는 애뉴얼 리세일 리포트 중에 지난 세 달쯤 전에 발표한 2019 리세일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그림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요 다운로드 PDF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조사 방법론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세컨핸드, 우리가 중고 물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고 물품에는 중고 물품에 단순히 재판매하는 중고 물품도 있고요. 도네이션이라서 기부된 중고 물품도 있고, 그리고 드리프트라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고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루는 리세일 세컨핸드 프로덕트의 내용은 일반 어페럴, 패션 의류 제품과 푸드웨어, 신발, 액세서리, 책, 가구, 엔터테인먼트 제품, 뷰티 제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보고서를 만든 트레드업이 다루는 이 어페럴 관련된 패션 제품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맨 위쪽을 좀 봐주시면은 전체 6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리세일, 리세일 재판매 시장이 이제 부상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시장과 관련된 컨슈머 트렌드, 컨슈머의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oset of the Future, 미래의 옷장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리세일과 리테일, 리세일 기반의 새로운 리테일이 뜨고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sellable 브랜드, 재판매가 가능한 브랜드와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Circular Fashion, 서큘러라는 게 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순환적인 패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세일의 부상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2018년도에 리세일, 토탈 이제 세컨핸드 어페럴 마켓을 보면요, 전체가 약 24빌리언, 240억 달러 정도 했는데요. 이게 2023년, 앞으로 4년 후에는 무려 51빌리언, 5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로 성장하는 거죠. 5년 만에. 더블 스코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유명한 회사들,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회사를 보면은 이 보고서를 만든 트레드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더 리얼, 그 다음에 포시마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트레드업이 나다시피 갭에서부터 구찌까지 상당히 고급 명품 위주로 중고품 판매하는 곳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럭셔리 혹은
일반 제품들을 주로 이제 피어투피어로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리세일 시장은 무려 지난 3년 동안에 일반 리테일 어페럴 마켓에 비해서 무려 21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을 비교하면 리테일 마켓보다 일반 소매 시장보다 리세일 마켓이 무려 21배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 그만큼 초고속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세컨핸드 셔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약 45%의 여성이 세컨핸드 중고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2018년도에는 무려 64%의 여성이 중고품을 사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남성들을 조사하더라도 이 45%, 64%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 중고품을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4,400만 명의 여성이 중고품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무려 5,600만 명으로 무려 1,200만 명이나 더 늘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우리가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18세부터 24세까지의 세대에서는 약 16%가 이런 세컨핸드 제품을 사겠다, 살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우리에게는 밀레니얼 세대 23세부터 37세까지는 그 중에 33%가 중고품을 살 의향이 있다. 그 이후 나이대인 이제 지금 38세부터 55세까지 제너레이션 X 세대는 20%,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 56세부터 65세까지는 31%. 그래서 이쪽 제너레이션 X 세대,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이 의향이 점점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구찌나 뭐 샤넬, 프라다 같은 고급 제품,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는 쇼핑객들의 26%는 동시에 세컨핸드 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명품을 사는 돈 많은 사람들도 세컨핸드 제품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25%의 고객 역시도 세컨핸드 제품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나 타겟 같은 이런 일반 대중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22%도 세컨핸드 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주 고가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중저가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중고가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20%대 이상의 그 중에 고객들은 세컨핸드 중고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밀레니얼 세대 25세부터 37세 그리고 제너레이션 G 세대 18세부터 24세 즉 18세부터 37세까지의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G 세대가 이런 세컨핸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7년 대비 2019년 따지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15% 성장하고 제너레이션 X 세대는 18%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만은 밀레니얼 세대는 무려 37% 성장을 했고요. 제너레이션 G 세대는 46%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2019년도에 제너레이션 G 세대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은 세컨핸드 제품을 살려는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 둘 다 20대인데요. 얘들을 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중고가 제품에 중고 제품이 나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중고 제품을 선뜻 구매하고 있고 또 하려는 의지가 참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아빠로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처럼 중고품 시장에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중고품 시장이 혁신되는 어떤 혁신과 기술의 변화와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간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스레드업에 물건을 판매하려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옷을 이렇게 스레드업에 포장지에 넣어서 배송만 해주면 스레드업을 통해서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레드업 같은 이런 재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옷을 사려고 하고 어떤 환경에 어떤 옷을 적극 구매하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판매 기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초대규모 분량의 그런 옷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잘 보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모바일 쇼핑 환경을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컨슈머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변화된 니즈가 이런 세컨핸드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비자들의 니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기 나왔듯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environmentally friendly 브랜드, 즉 환경에 친화적인 브랜드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지가 2013년도에 57% 정도의 고객이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무려 72%의 고객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에코 프렌들리한 에코 마인디드 컨슈머들이 분량이 응답자가 무려 15%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9%의 컨슈머는 이 리테일러, 판매업자가 옷을 만들 때 ethically, 윤리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sustainably,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옷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세일 시장은 두 가지 큰 이런 인스타그램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옷들을 보다 빨리 즉각적으로 확인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보고서를 만든 트레드업 같은 경우에 매일 30K, 3만 벌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근데 이는 그 유명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H&M보다 무려 150배 더 많다는 것이죠. 즉 소비자들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다양한 옷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려는 니즈를 이런 리세일 브랜드들이 훨씬 더 잘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부터 29세의 이런 청소년과 청년층의 소비자 중에 74%는 이렇게 Sustainably Conscious 브랜드,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브랜드로부터 구매하기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구상의 소비자들이 used 아이템, 중고 제품을 하나를 구매하면은 전체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을 무려 82%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 환경 보호에 이런 리세일 산업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리세일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들의 옷장에 들어있는 옷이 2017년도에는 164벌이었습니다. 평균. 근데 이게 2019년도에 136벌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저도 렌탈하거나 중고 옷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굳이 새 제품 저도 살려는 의지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게 앞으로 컨슈머 트렌드의 변화로 옷장이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세컨더리 마켓에 대한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 그렇죠. 이케아도 최근에 가구 렌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한 렌트 더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옷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서비스가 한국 들어오면 저는 완전 대박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레드업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좀 고가 의류에 대해서 이런 재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래의 옷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를 2008년, 2018년, 그리고 2028년 예측을 해놓은 건데요. 전체 세컨핸드 중고품이 옷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평균 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6%로 늘어나고요. 2028년도면은 13%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23년에는 이 세컨핸드 제품이 옷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1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즉 33%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렌탈 산업인데요. 현재 뭐 렌트 더 런웨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회사이죠. 렌탈은 2008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아주 일부가 보이고 있고요. 근데 2028년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뭐 그래봤자 한 1%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스티치픽스라는 곳이 대표적인 회사이죠. 서브스크립션도 2008년, 2018년은 별로 안 보이다가 2028년이면 구독 서비스가 무려 3%. 이 서브스크립션에는 여기는 뭐 렌트 더 런웨이가 렌탈로만 나왔는데 실제 지금은 렌트 더 런웨이가 서브스크립션 사업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 영역 중에 탑3가 뭐냐 하면은 세컨핸드,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렌탈입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한국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은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입니다. 여기 아닌 서브스크립션. 이게 글로벌 시장이 2028년도에 3%라고 이 트레드업은 주장하는데, 예측하는데, 저는 이게 5% 이상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전혀 없죠. 서브스크립션 시장이. 근데 예를 들면 이 서브스크립션에 관련된 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렌트 더 런웨이 같은 서비스를 누가 준비를 한다면 정말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컨핸드 시장이 패스트 패션에 비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영역은 현재 우리가 아는 유니클로, 자라, H&M처럼 매주마다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그런 SPA 브랜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의류 시장, 패션 시장은 이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사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시장보다 이제 세컨핸드, 중고품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패스트 패션이 210억 달러에 세컨핸드는 9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28년에는 패스트 패션이 440억 달러인데
세컨핸드 시장은 무려 640억 달러로 거의 200억 달러 가량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고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향후 5년간 어느 영역에 더 많이 소비할 건지 혹은 덜 소비할 건지 물어봤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은 세컨핸드 시장에 대해서 무려 51%가 더 많이 세컨핸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렌탈도 무려 26%더 많이 투자하겠다. 아마존 패션 제품에 대해서 무려 37%더 투자하겠다. 곰캠 무료 버전이라 20분 녹화를 했더니 자동적으로 끊어지네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16%가 더 소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9%는 덜 소비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 보시면 12%를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20%는 덜 소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완전 대박입니다. 백화점에서 더 사겠다는 응답은 13%인 반면에 39%는 백화점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시대의 몰락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컨핸드 중고품 시장이 앞으로 마켓쉐어의 변화를 보면요. 전체 리테일 어페럴 시장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약 3% 애뉴얼 그로스, 연평균 3% 성장을 하는데 반해서 세컨핸드 어페럴은 2018년 240억 달러에서 2023년 510억 달러로 연평균 16%씩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리세일 기반의 리테일 모델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리테일 회사의 임원들 중에 10명 중에 거의 9명은 2020년까지 리세일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리세일 산업, 재판매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촉진하는, 이런 리테일 산업의 임원들의 이런 리세일 산업에 대한 진출을 촉진하는 요인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레비뉴 부스트, 매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커스터머들의 로열티,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매장이나 그 사이트의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통적인 새 제품만 판매하는 리테일 회사의 임원들 10명 중에 9명은 2020년도까지 리세일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중고품 재판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이트업에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프라이라는 제품, 두 번째가 케이트 스페이드, 그 다음에 토리 벌치, 네 번째가 버버리, 다섯 번째가 어그,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얘네 스트레이트업의 가격대별 베스트 브랜드를 보면은, 일단 왼쪽은 초고가 제품이고요. 오른쪽은 상대적인 저가 제품입니다. 초고가 제품은 1등이 버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중고가, 두 번째 중고가 제품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프라이라는 제품이고요. 세 번째 중고가 제품은 엔트로폴로지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중저가 제품은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 중저가 제품은 탐스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별로 보면은 가죽 백팩은 케이트 스페이드, 그 다음에 가죽 백은 메이드웰, 그 다음에 겨울용 코트 제품은 펜타고니아, 파타고니아, 그 다음에 프라이 제품, 가죽 부츠는 프라이,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결국은 서큘러 패션 퓨처라고 하는 부분은, 서큘러가 순환이잖아요. 즉 패션 산업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고품을 재판매하다 보면 결국 지구 환경에서 낭비 요소를 없애버림으로 해가지고 지구 환경이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흥미로운 장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 가지의 중고 제품을 산다면, 새 제품 대신에 올해 한 가지의 중고 제품을 산다면, 그러니까 새 제품을 하나 사는 대신에 그거를 중고 제품으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는지 보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50만 대의 차가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만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해퍼 밀리언카 50만 대의 차가. 그 다음에 에너지도 무려 이만큼 절약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는 에펠탑을 141년 동안 밝힐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0억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분수쇼한 데 있죠. 그 분수를 무려 1140개나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대박인 게, 이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100만 마리의 북극 곰의 무게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1년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레드업이라는 패션 회사의 2019 리세일 리포트를 통해서 중고품 재판매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구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관련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업에 큰 동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유명한 패션 중고제품 재판매 회사인 트레드업의 2019 리세일 리포트를 통해서 중고 패션 시장의 향후 변화 양상과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런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